자, 3월 10일 주간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의 경기가 좀 돼요. 하기 전에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본방으로 보시는 분들도 업 버튼이죠. 업 버튼 요거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방송 중에 그냥 랜덤하게 그냥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제일 마지막에 오늘 제일 좋아하는 1픽 뭐네 물어보지 마세요. 방송 중에 제가 그 경기 설명하면서 이 경기가 가장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최근 분위기 너무 좋죠. 아마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잘 맞출 거야. 픽 남발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도 주간 중국 프렌의 한국마인 깔끔했죠. 3.5배. 딴 데는 막 2.5배, 2.4배 막, 두 개씩 주고, 어쩔 때는 뭐 3경기 가가지고 2.7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난 그렇게 안 해요. 어제도 몰빵 걸렸고, 오늘도 걸려봅시다. 그죠? 걸려봐요. 자, 먼저 농구부터 볼게요. KCC와 모비스 경기입니다. 자, 배당은 KCC가 정배요. 정배고, 모비스는 3연패 끝에 직전에 또 KT를 잡았습니다. 요때 모비스가 역배였는데 잡았어요. 이 경기 서명진이가 또 3점을 좀 넣어줬고, 해먼즈, 박무빈 엄청나게 활약했고, 그리고 함지훈이 막판에 지금 완전히 장난 아니죠. 은퇴 시즌에 어제 경기 가장 잘했던 것 같아. 함지훈이 올 시즌 중에 함지훈이 좀 잘 해줬고, 오늘 경기 어떨까요? 자, 부산 KCC와 모비스 지금 2승 2패입니다. 2승 2패고, 얘들이 올 시즌 4번 붙었는데 4번 다 조금 한 사이드로 원사이드하게 좀 경기가 끝났어. 보통 얘들이 붙으면 1년에 한 2번 정도는 접전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너무 원웨이하게 끝난다. 그죠? 오늘 배당이 지금 KCC가 그 최준영도 복귀를 했고, 송교창도 오늘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대부분 다 들어오는 건데, 거기다 KCC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배당이 이것보다 좀 더 낮아야 된다고 봤었는데, 생각보다 배당이 좋아. 1.4면은 울산 모비스 상대로. 요거 왠지 부산 KCC로 꼬시는, 마행가라고 꼬시는 그런 배당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 경기 은근히 모비스가 간만에 KCC와 조금 접전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얘들 5점 차이네요. 2포지션 이내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무 추천드리고, 승패는 KCC가 그래도 좋다. 이제 부상 자원들이 이제 웬만큼 다 돌아왔기 때문에 KCC 사이드로 보고, 기준점 167.5인데 좀 높아. 계산상 167 나오는 게 맞긴 한데, 모비스가 또 득점 안 못할 때는 한없이 못하기 때문에 167.5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일본 베트남 축구예요. 자, 요거 이 경기는 일단 일본이 이긴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어요.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본이 압도적인 1등이고 2위 싸움 자리를 대만과 베트남이 하는데, 베트남은 대만한테 졌어. 그죠? 만약에 이번 경기를 이기거나 비기지 못한다면 베트남은 탈락입니다. 아마 대만이 인도를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기는 베트남도 어떻게 해서든 수비만 답이 안 나와. 기어 나와야 될 거고, 일본은 뭐 이번 경기 진다고 해도 만에 하나 그 대만이 인도를 잡아주면 전부 다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2승 1패 다 동률이 된다고 해도 일본 골득실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마 이 경기 로테이션 돌릴 겁니다. 베트남은 어떨까요? 로테이션 안 돌리죠. 이겨야 되니까. 최소 승점 1점은 따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베트남은 1군 나올 거고, 일본은 0.5군 나올 거예요. 0.5군. 0.5군 나오는 베트남이 유리할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일본은 뭐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체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이번 대회 그렇게 많이 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후보 선수들이 나오면은 체력적으로 베트남보다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지금 이틀 쉬고 3일째 만에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게 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일본이 앞서고, 요 경기 베트남 사이드로 배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뭐 마이너스 4%, 5%, 6%. 저는 이 경기 일본이 마헨 4마인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4마인으로 배당도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 경기 일본이 0.5군이 나온다고 해도 베트남 또한 라인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골을 빨리 먹힌다면 일본이 골잔치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실질적으로 베트남은 일본 상대로 10년 동안 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 10년 동안 29골 먹으면서 실점하면서 일본 상대로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일본 마헨이 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 마헨의 언더 오버는 오버 볼게요. 다음 일본과 체코, 이거는 WBC죠. 오늘 일본 경기가 많아. 자, 일본은 뭐 이기나 지나 다 진출하는 거고, 체코가 과연 몇 점으로 버틸 수 있냐 이 문제인데, 체코 선발은 사토리아라고, 얘 저번 대회에도 나왔습니다. 저번 대회에도 일본전 선발로 나와가지고 선발이었나? 하여튼 오타니 상대로 상부 삼진 잡았어. 오타니랑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다 했어.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도 한 번 나와가지고 3.2이닝 무자책 포볼 하나, 삼진 3개. 공은 안 빠는데 제욱은 잡혀있는 투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 뭐 일본이야 뭐 국내 에이스 나오는 거고, 일본도 이번 경기는 아마도 메이저리그 선수를 다 빼고 국내 선수로만 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오타니 정도야 뭐 상징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웬만큼 다 빼고 할 거예요. 그동안 기회 못 받았던 선수들. 자, 저는 이 경기 체코 온드레이 사토리가 그렇게까지 잘 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대회 때 한번 당해본 적도 있고, 계속해서 이 선수가 잘 던질 것 같지는 않다. 어느 정도 한 2이닝 던지면서 실점을 한 2-3점 정도 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일본도 오늘 경기 끝나면 출정식이 있습니다. 축하 행사하죠. 저는 이게 원래라면 기준점이 9.5였어요. 9.5. 10점으로 바뀌었어요. 10점으로 바뀌었고, 이게 아마 10점으로 바뀐 이유는 그 콜드 게임 규정 때문일 겁니다. 7이닝까지 7회 끝났을 때 10점 차 이상 나면은 콜드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기준점이 10.5 바뀐 것 같고, 근데 그 언더오버는 13.5로 올라갔습니다. 13.5로 더 올라간다. 전 이 경기에서 체코가 점수 거의 못 낸다고 봐요. 거의 못 낸다고 보고, 일본도 주전 타자들 다 뺄 겁니다. 다 빼고, 지금 일본에 홈런 6방 터졌는데 6방이 전부 다 메이저리거입니다. 오타니 2방, 요시다 2방, 그리고 한 명 누구죠? 일본 타자 스즈키 2방. 국내 타자들은 한 방도 못 쳤어요. 얘들 다 빠지면 일본도 뭐 다 대량 득점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조금 줄어든다. 그죠? 그리고 한 6회 7회 돼가지고 한 10대0 11대0 되어 있는 상태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6회 15대0 돼가지고 콜드게 끝날 수도 있지만, 6회 7회 초까지 끝났는데 10대0이가 경기 끝나요. 7회 말 공격 안 합니다. 일본이 말 공격이죠. 그래서 일본이 7회 끝났는데 15점을 내려면은 6회까지 15점을 내야 돼. 이닝당 2.5점씩 내야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도미니카도 이번 대회에서 15점 낸 적 없어. 그럼 이 경기는 좀 언더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3.5. 일본이 혼자서 14점을 내야 되는데, 와, 쉽지 않아 보이네 저는. 이 경기는. 그래서 마헨은 모르겠고, 마헨 강호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콜드 게임 때문에 마행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그것보다는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1번 언더 추천드립니다. 다음 형캐와 우리카드 이 경기도 재밌겠죠. 우리카드가 막판에 진짜 엄청난 페이스예요. 우리카드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8승 2패입니다. 10경기 기준으로 1등이에요. 직전 경기도 1세트 대한항공한테 내주고 2, 3, 4세트 다 이겨가지고 3대1로 원정에서 역전승했습니다. 지표 비교해보면 우리카드가 6라운드 들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결과는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캐가 더 좋죠. 요 경기도 형캐가 전배긴 하지만 형캐가 이 경기를 잡아버리면 단독 1위로 올라가요. 한 경기 더 많이 치는 상태에서. 근데 지금 우리카드 갈 길이 멀어. 지금 3위랑 5점 차이란 말이야. 이번 경기 잡으면 3위랑 2점 차이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좀 플레이오프 할 수 있죠. 3위랑 3점 차이 내야 되니까. 우리카드도 지금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되어 있는 상태고 직전 경기도 대한항공 상대로 원정에서 역전승을 했다. 요거는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이 경기 현대캐피탈이 정배긴 하지만 우리카드가 충분히 비빌 것 같아. 우리카드 프렌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카드 프렌의 언더 오버는 기준점 182.5라면 기준점 만만하죠. 오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오버 배당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카드 프렌의 오버 쪽 추천드리고, 다음 흥국생명과 기업은행 경기는 요것도 재밌을 거예요. 흥국은 3등, 기업은 5등, 승점차 5점차. 근데 흥국이 한 게임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경기를 흥국이 잡아버리면 기업과 흥국 승점 차이는 8점으로 벌어집니다. 8점 벌어지면 기업이 남은 경기 2경기를 다 잡아도 흥국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 말은 곧 흥국은 본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도 이 경기를 지면 거의 본배구 4위 노려야 되는데 본배구는 거의 힘들어집니다. 흥국이 남은 경기 다 잡아버리면 자력으로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기업도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인데, 최근에 흥국이 안 좋다가 직전 경기에 또 현대건설을 잡았어. 역전승했습니다. 특유의 끈끈한 배구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보통 흥국이 이렇게 또 끈끈한 배구를 또 한번 시전하면 또 연속적으로 시전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 경기는 흥국이 살짝 앞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흥국 승에 마행은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마행까지 하지 않을까. 기업이 지금 임명업 없이 디그 잘 해주고 있는데 요런 결정적인 순간에 디그나 요런 쪽에서 범실이 나오곤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흥국승, 흥국마엔의 언더 오버는 기준점이 182.5죠. 그래도 기업은행도 한 세트 정도를 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흥국승, 마엔의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자, 마치다와 강원. 자, 1차전은 0대0으로 비겼어요. 경기력은 크게 누가 좋고 나쁨이 없었습니다. 강원 홈에서 마치다는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뒀고 이제 홈으로 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팀이 일본 가가지고 좋은 결과 나온 적이 크게 없어요. 예전에 전북이나 울산 잘 나갈 때 제외하고는 거의 일본 원정 가면 무승부 아니면 지는 그런 사이즈가 많이 나와. 그리고 전투력으로 비교해봐도 135대 113 그리고 157대 109 마치다가 많이 앞선다. 요 경기는 마치다가 이길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여요. 저는 이 경기가 아마도 1순위 가장 확률 높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1픽은 마치다로 전 말씀드릴게요. 마치다 승 보고 언더 오버는 오버 쪽 볼게요. 마치다가 초반에 일찍 골을 넣으면 좀 대략 득점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마치다 승, 마행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승, 마행의 오버 추천드리고, 부리랑과 멜버른, 요것도 1차전 멜버른 홈에서 비겼죠. 1대1로 비겼습니다. 1대1로.
그 멜버른이 끌려가다가 95분에 동점골 넣어가지고 이번 경기까지 이제 갈 수 있게 됐는데, 이제는 이제 불이랑 폼이란 말이야. 태국에서, 태국도 떡잔지 위에서 또 하는데, 아무래도 뭐 전투력이 불이람이 앞서고 하기 때문에 홈이고 불이람이 좀 많이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멜버른이 직전 경기에서 그래도 동점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조금 애매해. 그래서 축구 중에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를 가야 한다면 정배당으로 저는 마치다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치다 쓴, 그리고 불이람 멜버른도 불이람 1 같지만 요건 조금 애매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도 걸릴 거예요. 걸리고 나 또 후회하지 말고 후원하세요. 자, 다 했고, 다 했고, 유튜브 전 업로드하고 후원 한번 눌러주시고. 안 돼요. 그냥 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돈 주고 사는데 왜 맨날 그냥 달라 그래. 안 돼요. 아니 그 뭐 줬다고 해요 그냥 무조건 걸릴 순 없잖아. 길게 사면 걸린다니까. 매일 어쩌다가 50원 주고 사고 안 사고 사고 안 사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같이 가는 사람들 계속 돈 따고 있는데